친구들 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여행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GIS 많이 들어봤지요? 컴퓨터 공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아마 GIS 유심히 볼 것 같은데 이러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지리정보 시스템의 기반이 바로 지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떠나기 앞서 선생님과 한 가지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친구들 전화를 걸었어요. 자, 뚜루루루루 여보세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해? 밥 먹었어?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디야? 라고 하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디야? 먼저 많이 묻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공간에는요,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도서관에 있다면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 혹은 놀이동산에 있다면 데이트를 즐기고 있겠군. PC방에 있다면 게임을 하겠구나.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어떠한 공간에는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이러한 행위들을 하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간에는요,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체험학습 간대, 놀러 간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할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 바로 명소, 지역에 있는 명소나 맛집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 주변에 인생 네컷 찍을 데가 있나? 혹은 벚꽃 예쁜 데가 있나? 한번 검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야 벚꽃 사진 찍자 혹은 인생 네컷 찍자 이런 것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맛집을 찾아가서 이곳 좀 치킨 잘하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을 표현한 것이 바로 지도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친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지도는 세계 지도 혹은 한반도 지도 이러한 지도가 있죠. 근데 이런 딱딱한 지도 말고요. 친구들 많이 활용하는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다양한 지도들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는 무엇이냐? 바로 기호나 문자 등을 활용해 표현해 둔 것인데요. 자, 친구들 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선생님이 어떠한 고등학교를 검색해서 우리 고등학교예요. 자, 우리 고등학교를 검색했는데 주변의 정보들이 쫙 뜨죠. 그쵸? 남쪽으로는 신대방 삼거리역이 있더라. 북쪽으로는 대방역이 있더라. 이러한 역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산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 선생님이 이곳에 7호선을 가렸습니다. 이쪽에 1호선을 가렸어요. 친구들, 1호선인지 7호선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색깔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역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럼 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알 수 있죠. 지금 동그라미라는 기호로 표시를 했고요. 용마산을 지워볼게요. 산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산이라고 하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고 강이라고 하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고 도로라고 하는 그림체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는요, 기호와 문자 등을 활용해 표현해 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도에 해당을 하는데요. 우리 지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일반도와 주제도가 그것인데요. 자, 일반도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조금 딱딱한 지도들에 해당을 해요. 지도,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혹은 지금 지형의 등고선은 어떠한가? 그 지역에 어떠한 것들을, 정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일반도이다. 대표적으로 세계 전도 혹은 지형도가 일반도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주제도를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주제도는 특정 주제 혹은 특정 내용을 주제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지도입니다. 대표적인 지하철 노선도가 있죠. 지하철의 노선만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맛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진안고원에 놀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맛지도를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식 맛집들을 많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특정 내용 혹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제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집이 따다다닥 나와 있었고요. 선생님은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 요즘에 국토국통문화 혹은 관광공사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친구들 꼭 한번 검색해보고 이곳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맛있는 여행 그리고 알찬 여행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여행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우리 지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바로 여행의 경로를 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경기 광주에서 출발을 해서 출근을 신대방 삼거리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 광주역에서 타서 판교를 지나 양재에서 환승을 한 뒤에 고속터미널에서 마지막 환승을 하고 다시 신대방 삼거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요즘은 내가 최단 시간 말고 좀 더 많이 잘 수 있는 경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우리 지하철 노선도가 어떤 지도와 또 많이 닮지 않았나요? 힌트를 주자면 과학 시간에 많이 봤던 혹은 물리 시간에 많이 봤던 선생님 과거에 전압이나 전류 이런 거 구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바로 전기 회로도와 닮아 있죠. 그래서 우리 전기 회로도를 공부하던 전자공학도가 이걸로 지하철역을 표현하면 손쉽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리백이라고 하는 위인이 전자공학도가 이러한 명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공부를 하다가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리백.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넘어서 이번에는 지리정보 시스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리정보 시스템이 무엇이냐? 자, 지리 정보를요, 컴퓨터에 넣어서 저장하고 관리하며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선생님이 집을 구하고 싶어요. 집을 구하고 싶은데, 주변에 하천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뒤로는 울창한 숲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화강암이 재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아름다운 명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 하천만의 정보를 끌어담고요. 또 토지가 어떠한가? 토양들이 어떠한 종류인가? 토양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요. 또 뒤에 산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산림에 대한 정보들도 끌어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중첩시킵니다. 레이어, 층을 나누어서 하나로 합쳐요. 그럼 선생님이 집을 구할 때 여기는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토양이 좋구나, 화강암이구나 라고 하면서 집을 선정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각가지의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모두 다 컴퓨터에 넣고 하나하나 활용하거나 혹은 이것들을 중첩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바꿔서 맛집, 나는 맛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스타그램업을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는 놀이동산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것을 모두 다 합쳐보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친구들 GIS라고 불리는 지리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대체 여행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자, 우리 지도, 네이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네이버 지도도 GIS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교의 정보를 넣었고 산의 정보들을 넣었고 지하철 노선에 대한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합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중에서도 맛집 카페를 가고 싶어요. 이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카페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카페를 가고 싶고 맛집을 가고 싶고
지하철 노선도를 가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만을 클릭해서 선생님이 선정할 수 있다.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친구들 지도 이용하다 보면 여기 사진 띄워본 적 있죠? 사진 클릭해 본 적 있어요? 사진을 클릭해 보면요, 여러분. 현지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있어서 내가 위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서양, 남양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고 360도도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경사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경사가 높으니까 위험해서 난 돌아가야겠어 라고 하는 효율적인 경로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난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할래 라고 하는 효율적인 경로 우리가 취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벚꽃 여행을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요. 자, 벚꽃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누나, 벚꽃길 뒤엔 뭐가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 여기 길 끝에는 맛집이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업을 카페가 있을 거야. 사진 찍기 좋을 거야. 뭐 이러한 경로들을 미리미리 개척해놔야 우리가 센스 있는 사람들이다. 알겠죠, 친구들? 자, 이러한 꿀팁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GIS를요, 뭐랑 결합을 하냐? GPS. 친구들 핸드폰에 모두 다 있는 기능이죠. 이 GPS가 뭐냐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위성 4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좌표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GIS와 GPS를 결합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곳에서 공원을 가려면 어떠한 경로를 갈 수 있는가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은 여기에 있고 자, 지금 버스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몇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 GPS를 활용한 기술, GPS를 활용한 여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치 기반 서비스가 아니고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이것을 활용한 여행이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어린이 공원 앞에 있습니다. 자, 이 공원 앞에 있을 때에 선생님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클릭했어요. 자, 음식점을 클릭하니까 카페도 나오고 뭐 김치찜, 전골집도 나오고 다양한 음식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있는 서비스들을 알려주게 된다. 선생님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기반 서비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 대표적으로 뭐 배달의 민족 그쵸? 그리고 뭐 저기요 하는 이런 어플들 있잖아요. 그런 어플들 켜보면 내 주변에 있는 상점 찾기, 내 주변에 있는 매장 찾기 클릭해보면 주변의 음식점들이 쫙 뜨죠. 그쵸? 그건 모두 다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증강현실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증강현실은 무엇이냐? 바로 포켓몬고. 친구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이 포켓몬고는 무엇이냐? 실제 세계는 아닌데 분명 우리 포켓몬이 출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좀 잘못했나요? 자, 우리가 실제 세계에 갔어. 분명 맨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핸드폰을 딱 겹쳐봤을 때 이곳에 뭐 꼬렛, 뮤츠, 뭐 피카츄 이러한 포켓몬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포켓몬을 던져서 포켓몬을 잡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실제 세계에 이제 핸드폰이나 어떠한 정보통신기구를 갖게 되면 가상현실을 겹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강현실을 통해서 황룡사 여행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지금은 소실이 되었고 터만 남은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터가 실제 터인데요. 우리가 핸드폰을 딱 갖다 대었을 때 소실된 황룡사를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함께 겹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증강현실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황룡사 여행에 방문을 해서 뭐 유물도 찾고 미션도 수행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관광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강현실을 활용한 여행에 해당을 하겠고요. 자, 또 증강현실은요, 이렇게 정보통신기기를 겹쳐봤을 때, 그냥 맨눈에는 그냥 도로지만, 도로 앞에 정보통신기기를 겹쳐보면, 100m 앞에 레스토랑이 있다. 200m 뒤에 카페가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증강현실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은 무엇이냐? 가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R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 자, VR 여행을 많이 떠나는데요. VR은 가상의 현실이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R을 쓰고 승마를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가상현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VR 기기를 끼면 던전에 접속해서 이제 사람들과 파티를 구해서 몹을 때려잡을 수도 있고요. 몬스터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즐기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바로 가상현실이다. 친구들 하고 있는 뭐 닌텐도 윌, 뭐 VR 이런 걸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떠한 여행에 활용되고 있냐면요.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조작할 수 있게 되더라. 우리가 게임, 그냥 앉아서 하는 게임 말고 직접 그 고글을 쓰고 하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이러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고, 또 우리 있지라고 하는 걸그룹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에서 신년 맞이를 하고자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상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몸이 편찮으신 노약자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노약자분들을 데리고 VR을 통해 가상 여행을 해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직접 무엇인가 하기보다 앉아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VR 여행을 즐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건데, 우리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합친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확장현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 XR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 알고 있나요? 여기? 롯데월드라고 하는 공간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롯데월드와는 좀 차이가 있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실제 모습에 가상의 모습을 덧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현실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이 고글을 끼고 확장현실을 하면서 프렌치 레볼루션을 탄 적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뭐 도깨비도 보이고 많은 행성들도 보이고 뭔가 우주를 떠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현실도 요즘 떠오르고 있다. 여행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내용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